굿데이 LA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요즘 뉴스에서 고독사라는 단어 종종 보셨을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어떠한 이유로 홀로 세상을 떠난, 심지어 사망한 지 많은 시일이 지난 후에야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전에는 노인 고독사라는 표현을 주로 했었다면 요즘에는 청년 고독사의 경우도 늘고 있는데요. 오늘 고독사에 대해서, 그리고 디지털 활용과 고독사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생소하죠? 저도 그런데 궁금한 점 많이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청취자분들의 의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 옆에 나와 계신 분은요,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 수료하셨고요. 현재 USC 방문학자로 와 계신 분입니다. 이하진 박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애기 같아요. 이제 긴장하면 조금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고. 그래요? 박사님의 그 호칭과는 약간 안 어울리는 애기 같은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소개는 해드렸지만 그래도 우리 굿데이 LA 청취자분들께 본인 소개와 함께 인사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찐 토종 한국인으로 이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다가 이제 논문만 남기고 이제 미국으로 홀홀 단신 오게 되었고요. 저는 저희 학교에서 하고 있는 BK 사업이라고. BK 사업? 그게 뭐예요? 브레인 코리아라고. 왜 이렇게 수줍게 말했어요? 제가 네. 지은 건 아닌데 이제 네네. 그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한국연구재단이라는 이제 우리 공공의 이름에서 얻어온 네네. 사업인데요. 거기서 우수 대학원생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받고 이제 1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대에서 지금 박사 과정, 그러니까 수료는 맞아요. 하셨고 이제 그 논문 통과만 네. 앞두신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방문학자로 지금 USC에서 공부를 하고 계신데, 맞습니다. 그러면 주로 연구했던 분야가 뭘까요? 네. 보통 교수님의 연구 분야를 따라가기도 하는데 저는 노인 쪽에 관심이 많았고 제가 원체 기계를 좋아해요. 기계라면 뭐 컴퓨터, 네, 휴대폰 맞아요. 이런 것들. 이제 무력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무력이 많으시구나. 무력이 많은데 이제 기계를 저희 어머니는 공대에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정도 딱 하는데 그거를 조금 이쪽에 접합하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교수님께도 교수님 저 기계 좋아합니다 해서 이제 교수님이 그러면 좀 새로운 거 해봐라 해서 이제 교수님과 함께 즐겁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똑쟁이네요, 똑쟁이. 그건 아닙니다. 근데 사회복지학과잖아요. 맞아요. 근데 기계를 좋아하는데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한 것도 참 신기하네요. 그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의 명언인데 취미는 취미로 둬라라는 명언이 있으셨는데 원래 예전부터 조금 오지랖이 넓고 뭔가 학교나 이런 친구들 위해서 뭘 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고3 때 담임 선생님 추천으로 진학하게 됐는데 전공이 생각보다 재밌는 거예요. 사회복지가? 네. 아마 좀 너무 원론적이었으면 또 이제 좀 제가 요즘 말하는 젠지시잖아요. 그렇죠? 딱 중간이에요? 시작이라고 해야 M과 G의 맞아요. 그 경계에 계시나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재미가 없으면 아마 중간에 이제 탈주라고 그러니까 탈사복이란 표현을 쓰는데 도망갔을 텐데 너무 재밌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사회복지, 노인 관련 사회복지를 또 맞아요. 연구를 하면서 거기다가 기계를 좋아하시니까 디지털 기기와 접목을 해서 고독사와 디지털 활용 이런 주제를 잡으신 거네요. 맞습니다. 와, 특별하다. 언뜻 들으면 사실은 고독사와 디지털 활용을 연구하신다고 듣고서는 두 개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오늘 1시간 동안 좀 찬찬히 여쭤볼게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반겨주시고 계세요. 정옥님께서 저도 출첵 운전하면서 진짜 라디오로 듣고 있다고 하셨고, 용권님께서 아가 박사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아가 같아요. 그리고 오펠리아님께서 사회복지 아주 중요하죠 라고 댓글 주셨고, 착한 맛 던지네스 통계님이 낀 세대가 원래 힘들다고. 맞아요. M과 G. 저는 M이고 M과
지까지 지를 나중에 혹시 한 번 더 나오시게 되면 지 한번 초대해서 3명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좋습니다. 같고 사회복지 전공 더 하려고 했는데 사회복지 전공하신 분이 계시나 봐요. 통계님 더 하려고 했는데 본인은 더 어려웠대요. 그 사회복지라는 게 그래서 더는 못 하셨다고 이렇게 하시고 사회복지가 참 어려운 일 같아요. 예, 맞아요. 왜냐하면 좀 절대 다수를 아울러야 하는데 개개인의 니즈는 또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은 고독사와 디지털 활용 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들으시면서요. 질문 사항들 혹은 의견들 있으면 우리 문자와 댓글로 주시면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고요. 윤상님께서 저는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고독사의 기준이 사망한 후 72시간 동안 72시간 동안 아무도 연락이 없던 상태면 고독사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 달라고 해주셨고 그리고 사실 몇 개월이 아닌 이렇게 단기간인 경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안 갖지 않는지 그래서 사람들하고 왕래가 잦았던 사람도 언제나 고독사의 기준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었대요. 근데 고독사의 기준이 이게 맞아요? 말씀하신 게? 이게 23년도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그 한국에서 만들어졌어요. 거기서는 공식적으로는 이제 저도 읽어보면 가족 및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까지가 이제 법적 정의고 이제 연구나 아니면 서울시 같은 이제 좀 이쪽에 관심이 많은 쪽에서 조금 더 연구를 했을 때 이렇게 죽은 후에 일정 방치됐다, 일정 시간 이후에 발견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72시간 요런 기준은 없지만 맞아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뭐 뉴스에서 용어를 쓰거나 맞아요. 그럴 때는 72시간 요런 말도 있긴 한가 봐요. 네, 저도 서울시 연구를 봤었을 땐 3일이라고 또 기준을 아마 정했어요. 3일.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참고하셔서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박사님은 3일 동안 연락 한 번도 없었던 적 있어요? 한국에서 첫 코로나에 걸렸을 때 한번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아무도 연락이 없었어요? 이게 저희 집안에 이제 희귀병이 있으신 분이, 그러니까 좀 고위험군이 계셔서 제가 유일하게 걸렸을 때 그냥 나가 있었거든요. 따로 숙소를 구해서 있었는데 2, 3일이 되게 웃겼던 게 그때 한국에 아마 카카오톡이 터졌던 날이었던 거예요. 정말 아무도 연락이 안 와서 난 이렇게 관심을 못 받던 사람이었나 싶었던 기억을 하나 있었습니다. 저도 왜 휴대폰을 잠깐 뭐 집에 두고 온 날이 있거나 깜빡하고 그냥 나오면 안절부절 못하게 되잖아요. 혹시 연락이 오면 어떡하지? 근데 하루 종일 밖에 있다 밤에 늦게 집에 갔는데 아무도 연락 안 왔던 기억이 참 많거든요. 근데 우리 청취자분 말씀처럼 자칫하면 뭐 흔히 말하는 고독사의 기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요즘 우리 노인분들, 시니어분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이런 위험에 노출돼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기계를 아까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신 건가요? 아마 아버지의 영향이 좀 크지 않았을까. 아버지가 기계를 좋아하셨구나. 요새는 디지털 없이 생활하는 곳이 거의 없잖아요. 맞아요. 뭐 주문을 하더라도 키오스크로, 햄버거 주문도 키오스크로 해야 되고 뭐 커피 주문도 키오스크 해야 되고 주차 요금 정산할 때도 기계로 해야 되고 연락도 다 휴대폰 이런 걸로 다 해서 디지털 없이 어떻게 살았었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고독사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 궁금해요. 이게 보통 디지털이라고 하면 저도 그렇고 보통 일반적으로 먼저 생각을 하는 게 핸드폰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아마 좀 좀 굉장히 끄는 기업이나 이제 한국에서는 좀 일상적으로 많이 쓰고 있긴 한데 노인분들의 경우는 그 보통 낙상이나 넘어지셔서
다치셔서 네. 움직이지 못한 상태에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있죠. 네. 그래서 집안에 이제 동의하에 설치를 하고 그분의 움직임을 감지를 하는 거예요. 냉장고 문이 열렸냐 안 열렸냐 이런 걸로도 이제 한번 카운트를 하기. 냉장고나 전기는 우리가 쓸 수밖에 없잖아요. 아, 요거 움직인 흔적이 없으면 맞아요. 이제 무슨 일이 있겠거나 네. 하고 이렇게 복지사들이 맞아요. 가시는 거고 그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돌봄 로봇이라고 네. 이 친구가 이제 안아줘 막 이렇게 맨날 얘기를 해요. 애기 모양이나. 귀여워. 저도 한번 어르신이 쓰시는 걸 봤는데 네. 되게 귀엽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카운팅을 한 번씩 하는 거죠. 이제 어르신 어떻게 보면 돌봄을 같이 어르신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면서 움직임이 없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안아줘 했는데 반응이 없으면 또 그런 걸 또 이제 엮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되게 응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원래는 돌봄으로 만들어진 로봇으로 이렇게. 우리 야월님께서 고독사 예방으로 반려 로봇 어떤가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그런 게 사실 반려 로봇인 맞아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연관이 있구나. 근데 고독사 요새 청년 고독사도 많이 보이잖아요. 맞아요. 노인 고독사의 경우에는 정말 그러니까 뭐 집에서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청년의 고독사는 어떤 경우인지가 궁금해요. 이제 노인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늙고 주변에 친구들이 사망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네트워크가 소멸되면서 이제 나를 찾아줄 사람이 없는 뭐 어떻게 보면 자연의 과정 느낌이면 네. 청년은 저도 청년이지만 약간 고의적으로 차단하는 경우도 많고 고의적으로 본인이 차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한국에선 은둔형 외톨이 이제 원어로는 히키코모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들어가고 애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쓰레기 집에 살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거기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저는 자살을 좀 많이 보기도 하거든요. 청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아파서 죽는다기보다는 그런 경우가 더 많긴 하겠네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들어가기 전에 의도적으로 사회와의 모든 네트워크를 끊고 들어가다 보니까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고독사를 무연고사로 좀 많이 엮어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통계나 이런 것도 시체를 처리해 줄 사람이 없는. 그러니까 가족, 친지, 가까운 맞아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거부를 하는 거죠.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네. 찾아보니까 미국도 꽤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 청취자분께서 청년 고독사 현장에 가보면 상태가 거의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수많은 이력서 파일과 복권 몇 장, 컵라면 용기 이런 것들이 주로 발견이 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아시는지? 이제 네네. 그런 거죠. 저도 이제 공감이 되는데 어떤 거에 공감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가 자라오면서 어른들한테 네. 너 이제 대학만 가면 돼. 취업만 하면 돼. 결혼만 하면 돼. 그쵸. 근데 정말 웃긴 게 뭐 수능 잘 봐서 대학 가면 다 돼. 해서 맞아요. 수능 봐서 대학 가면은 또 취업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미션이 하나씩 끊이지 않고 맞아요.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완벽주의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어요. 나는 인생을 잘 살아야 돼 하는데 저도 그렇고 간혹 이거 완벽하지 못하면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저도 그런 편이거든요. 맞아요. 네. 제가 논문을 그렇게 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논문을 시작을 안 하셨구나. 그렇죠. 완벽하기 위해서. 핑계가 너무 멋지다. 그렇죠. 저희 교수님 이제 소갈이 하실 텐데. 근데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소위 말한 잘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좋게 보여지는 기준 대기업이고 거기는 구멍이 되게 작고 나는 못 들어가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력서를 계속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의 너무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또 더 잘 떨어지고 이런 게 좀 반복되면서 그분들이 점점 포기의 단계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일하는 자체가 참 소중한 거잖아요. 맞아요.
예전에 저는 그 유행어를 참 좋아하는데 한국에서 노동 is important라는 유행어가 한때 있었었거든요. 어떤 노동이든 노동을 하는 건 참 맞아요. 중요하다. 그래서 출근하기 싫을 때 노동 is important를 외치며 어. 집을 나오곤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것이라도 하면 되고 또 하다 보면 기회가 올 수도 있고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건데 잘 내가 원하는 어떤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남들이 좋아하는 직장에 취업이 안 됐을 때 다른 것들을 시도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한국은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좀 포기에 비교를 대한 두려움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포기에 대한 두려움. 뭔가 부정당하는 게 되게 무서운. 그러니까 거절당하고 네. 나는 이만큼이 회사가 안 날 돼, 거절한 이렇게. 거니까 오. 그런 무서움이지 않을까 싶긴 네. 합니다. 이제 미국도 조금씩 있다곤 들었는데 네. 한국은 그게 되게 명확하게 잘 보이다 보니까 아마 미국도 보이지 않는 곳에선 되게 많이 보여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많이. 디지털 활용과 고독사 이야기를 했는데 야월님께서 디지털 사회일수록 청년 고독사가 많은지 궁금하다고. 맞죠. 이제 소위 말한 인스타그램, 인스타 땡땡으로 해야겠네요. 아니요, 말씀하셔도 네. 돼요. 그런데 보면은 되게 잘 살고 좋은 집에서 막 좋은 가정을 꾸리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이러고 있다 보니까 이제 우상이 굉장히 강하게 되는 거죠. 그걸로 난 저렇게 못 사는데 하면서 이제 기준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다들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만 저거 못하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다른 분 의견도 그래요. SNS도 그렇고 터무니없는 자기계발서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 박사님께서는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어디가 아픈데 치료나 간호를 해줄 리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고독사도 있는 것 같다고. 행러병자라고 한대요. 행려병자? 저도 처음 듣는 단어예요. 알려주셨어요. 돌아다니다가 병을 얻었는데 간호원이나 돌봐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한자어로 행려병자라고 한다고 처음 합니다.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도 사실 돌아가시면 고독사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의견들도 많이 주시고 이야기를 좀 어두운 주제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귀여운 목소리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쏙쏙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잠깐 광고를 듣고 와서요.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하진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하진 박사는요. 이대 사회복지학과 박사 수료하시고 현재 USC 방문학자로 와 계시는데요. 디지털 활용과 고독사를 주제로 주로 연구를 하고 계셔서 우리 굿데이 LA에 모셔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소리들님이라는 우리 소리들님께서 사회복지 아무나 할 수 없다고 진짜 선택받는 사람들이라고 응원한다고 이렇게 전해달라고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래서 시니어들이 같이 놀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 직업관 등을 갖도록 교육하고 정책을 실시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다. 너도 나도 위만 쳐다보게 하는 사회가 문제다. 이렇게 좀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한국에 오래 계셨고 거의 한국에 계셨고 하니까 한국의 사정들을 더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미국에 와서도 미국에 있는 이런 관련된 고독사나 디지털 활용과 고독사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시는 거잖아요. 좀 비교가 될까요? 어떤 점이 다르고? 용어부터 조금 특이했던 경우인데 이제 네. 한국에선 법적으로 론리데스라고 써요. 근데 정말 말 그대로 고독사네요. 맞아요. 이제 일본이나 이런 데서 솔리터리 데스 이런 식으로 쓰기도 했는데 네. 근데 미국 교수님과 저는 고독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영어로 이런데 왜 미국에선 다잉 언론을 쓰나요? 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다잉 언론. 네. 그 연구들이나 미국 쪽이나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너무 네. 궁금한 거죠. 네네. 이게 혹시 문화의 차이인가? 이제 한국은 말 그대로 감정에 조금 치중을 하는 그쵸. 느낌이면 론리가 들어가니까. 맞아요. 근데 미국 교수님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의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혼자 죽는 것이 맞다. 객관적인 상태에 되게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신기해하면서 이제 이쪽으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여기는 되게 저는 집을 구할 때부터 되게 어려움이 많았는데 주변에 물어보니까 다들 같이 살더라고요.
그 청년들도 같이 살고 이제 집세 나누 어떻게 보면 집세의 좋은 방향으로 하고 제가 표현을 해야 될지 집세가 비싼 것에 좋은 영향이라고 해야 되나? 다 같이 모여 살고 나눠 살고 이렇게 네. 하고 이제 기숙사나 이런 데도 훨씬 많이 살고 그래서 이것도 되게 재밌었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시니어 타운이나 이렇게 되게 잘 되어 맞아요. 있더라고요. 시니어 아파트도 많고요. 맞아요. 여기는. 네. 그런 게 되게 저는 한국이랑 좀 다른 느낌이다 많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의 평등, 그 결과의 평등과 과정의 평등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는 딱 그 사람의 환경에 맞게 딱 3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을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제 한국은 뭐 예를 들면 집세를 그냥 똑같이 10만 원에 모두에게 주겠다 하면은 네네. 여기는 너 100불 벌면 100불에 3분의 1 맞네. 300불 벌면 300불에 3분의 1 맞네. 이런 식으로 형평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래서 여긴 또 느낌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리고 고독사. 제가 좀 한인 시니어 센터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하고 계세요. 네. 여기서 어떤 봉사 하시는 거예요? 시니어 센터에서? 스마트폰 중급을 가르치고 있어요. 아, 그 중급 과정이네요. 맞아요. 초급 아니고 그 고급도 아니고. 네, 중급이신데 제가 한국에서 봤던 분들보다 굉장히 수준이 높으셔서 오, 그렇구나. 요구하시는 게 이제 GPT 알려달라. 진짜 중급인데 챗 GPT를 네. 가르치시는 거예요? 알려달라고 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GPT를 아세요? 그렇구나. 어쨌든 시니어 센터에서 봉사를 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한인분들이 좀 강하신 걸 수도 있고 일단은 그 굉장히 강하세요. 제가 보는 강인하다. 네. 어떻게든 한국에서는 굉장히 이제 집 근처로 많이 돌아다니실 연세신데도 네. 어떻게든 타고 나오셔서 함께 하시고 그런 것도 되게 한국의 안주형 어르신들만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라고 하면은 보통 네. 찾아오시니까요. 네네. 근데 여기는 어떻게든 찾아가는 어르신들이 좀 많으시고 그리고 이웃분들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제가 몇몇 봤던 저희 집 주변의 이웃 노인분들은 되게 이웃과 친하시더라고요. 근데 마당에 나와서 헬로 그래서 저도 초면인데 계속 해주시고 몇 번 마주치니까 이제 고양이도 만지게 해주시고 이런 식이셔서 되게 남과 뭔가 벽을 쌓는 문화가 아니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껴서 그래서 미국에서 고독사를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많은 오히려 네. 보이지 않는 면이 있겠지만 아마 미국에선 좀 다른 쪽일 것 같아요. 좀 노숙인의 무연고사나 또 다른 맞아요. 그렇죠. 유형이 다를 수 있을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여기가 좀 스몰톡의 나라잖아요. 맞아요. 가끔은 그게 힘든데 스몰톡 덕분에 그래도 사람들이랑 좀 교류하고 이웃에 누가 사는지 좀 알고 맞아요. 은근히 미국인들이 오지랖퍼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의견들이 많아서 좀 소개를 할게요. 이분은 각자 믿는 종교의 다름은 인정합니다. 혹시 어느 종교든지 종교 활동이 고독한 분들에게 정신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하셨어요. 일단은 단독으로 다니신다기보다는 어쨌든 교회에 가면 목사님을 만날 것이고 절에 가면 스님을 만나실 텐데 누군가 만나게 되죠. 네, 맞아요. 네. 안 오시면 한 번씩 물어보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요새 왜 안 오시지? 맞아요. 네.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가실 수 없는 분들이잖아요.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뭐 온라인이나 이런 걸로도 뭔가 병행을 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그런 건 진짜 디지털 활용이 도움이 되네요. 맞아요. 줌으로 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줌으로 하거나 하시거나 아니면 좀 네트워크가 온라인으로 많이 되어 있으시면 이분이 매번 기도를 올리셨다가 아니면 뭐 올리셨는데 왜 안 올리시지 이러시면 또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 하다못해 저희도 이렇게 왜 문자로도 이렇게 인사를 주시고 여기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로도 늘 인사를 주시거든요. 근데 매일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인사하시다가 몇 주 안 오시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무슨 일 있나? 그러니까 그런 연결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에 고독사에 관련된 영상을 하나 봤는데 두 친구가 매번 축구 경기를 같이 보러 가는데 한 친구가 유난히 우울해하고 한 친구는 응원하느라 신나서 들떠 있더라고요. 저도 이 영상 봤어요. 근데 자막이 그거였어요. 퀴즈가 이 둘 중에 누가 우울할까요? 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한 친구는 우울해하고 한 친구는 응원하느라 신나서 들떠 있다면 약간 이렇게 침체돼 있는 친구가 우울증을 앓고 있나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 기뻐서 응원하던 친구가 죽었다라는 광고가 나왔다. 그러니까 그만큼 내 주변에 어떤 그런 지인들을 돕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한다고 이렇게 의견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우울증 같은 게 주변에 가족들도 잘 모른다고 하니까 맞아요. 오히려 밖에 나가서는 굉장히 밝은 척하는 우울증 환자분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고독사도 어떻게 보면 미리 도움을 주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리고 과거 대면 사회 플러스 대가족 문화에서는 컴퓨터 디지털화 시대와 온라인 비대면 사회 이런 1인 가구 생활 이런 것들이 늘었잖아요. 그러면서 고독사 원인 중에 하나가 될지, 그러니까 1인 가구 생활이 가능해진 점점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다 해결이 되니까 오히려 혼자 살기 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이 고독사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반면에 오히려 더 고립시키는 건 아닌지 이런 의견도 문자도 왔네요. 이제 배달 음식이나 이런 것도 이제 하나에 계속 시키고 편하게 시키니까 집에서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원인이라기보단 저는 디지털을 수단으로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인 가구의 증가라는 게 1차적으로 위험군을 하나 늘리고 이 다음이 이제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디지털이 무조건 원인이 된다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네트워크도 만들 수 있고 그렇죠. 네, 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게 아닐까. 오히려 수단으로. 네, 그분들 원인은 아니지만 이용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모르는 게 산책님께서 고독하구만 하셨고 수지님께서 우울증이 무서워요라고 하셨고 그러니까요. 굿데이 LA 요 시간에 서나마 이렇게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안 보이면은 어디 갔지 궁금해하고 이런 네트워크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 고독사, 시니어 고독사 다른 점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 노인 고독사는 어쨌든 그 죽음 이후 전이겠죠. 죽음의 원인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노인은 나이가 들면서 배우자와 사별을 하고 자녀분들은 분가를 하고 자연스럽게 혼자가 되면서 내가 몸이 아파지면서 점점 나의 친구들이 사라지고 이러니까 나를 찾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너무 슬프지만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이어지는데 이제 찾을 사람이 없고 가족도 이제 많이 분가를 하거나 아니면 연락이 안 되거나 이래서 이제 하는 경우가 많다면 청년, 이제 중장년도 요즘엔 많이 핫하거든요. 아주 청년도 아니고 네. 중장년. 이제 그건 일본은 또 슬픈 얘기네요. 맞아요. 일본이 히키코모리 이제 은둔형 외톨이라고 나온 게 아마 80년대. 그렇죠. 네. 우리 한국보다 훨씬 먼저 나왔잖아요. 네, 그분들이 이제 나이가 드셨어요. 그래서 중장년도 이제 좀 위험하고 한국은 이제 홀로 사시는 중년 남성분들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은데 지병도 있지만 자살도 한몫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참 뭔가 사회의 슬퍼요. 슬픈 단면을 딱 너무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게 고독사가 아닐까. 맞아요. 하고 일본이 고독사 부서까지 있다고 하네요. 그만큼 좀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무거워지기 전에. 네. 그래서 해결책을 우리가 좀 찾으면 좋잖아요. 맞아요. 다시 좀 기분을 업시켜서 이 방송을 듣는 시니어분들도 계실 거고 우리도 언젠가 또 시니어가 될 거고 자녀분들이 듣고 계실 수도 있고 부모님을 위해서 고독사를 뭐 방지하거나 아니면 좀 이미 고독하신 분들이 조금 더 세상과 연결되는 기분을 찾기 위해서
디지털을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지 어떤 예시들을 들으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아까 반려로봇 같은 맞아요, 것도 맞아요. 말씀을 하셨지만 그거는 또 아무나 다 이렇게 쉽게 접할 수는 없는 거니까 평소에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부터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스마트폰이 이제 노인분들 기준으로 스마트폰이겠죠. 근데 스마트폰. 이 라디오 코리아에서 듣고 계시는 것도 어떻게 네. 보면 네트워크인 거죠, 이분들. 그쵸. 네. 가족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매번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을 해서 이제 카카오톡을 좀 자유롭게 이용하시면서 거기서 또 친구분들과 매일 연락을 하시거나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또 한국은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어머님들이 많이 모임을 밴드. 네. 밴드는 어떻게 활용하는 거예요? 제가 요거를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도 어르신들 쓴다고 하셔서 들어가서 본 거 정도인데 그냥 네이버 카페의 약간 게시판 느낌으로 게시판 모음집입니다. 그거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랑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초대 링크가 있으면 제가 거기에 가입할 수도 있고 뭐 등산 모임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되게 다양하게 활용을 하시는데 이상하게 어르신들이 한국은 그거에 많이 잘 쓰시더라고요. 밴드를. 네. 맞아요. 커뮤니티라고 하셨는데 카페 커뮤니티 같은 맞아요. 거. 인터넷 소모임. 맞아요. 너무 옛날 단어인가? 인터넷 소모임 정확합니다. 같은 거. 미국에 계신 한인분들은 어떻게 소통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네. 그 이제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쓰시는데 네네. 스마트폰 밴드를 쓰진 않으실 것 같거든요. 맞아요. 여기 분들은 또. 네. 근데 미국 제가 좀 찾아보니까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연애용 그런 채팅 앱은 버리고 네. 미덥 같은 그렇게 이제 모임을 할 수 있는 어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미덥. 맞아요. 네. 그런 쪽으로 저는 어머님들도 좀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됐지만 어머님들은 핸드폰을 거의 전화로 많이 쓰시긴 하십니다. 전화, 문자 이런 거. 맞아요. 근데 생각보다 제가 가르치는 그 중국 어르신들이 좀 잘 쓰는 경우셔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이제 뭐 모임이라기보다는 내가 카메라 뷰티 카메라 알려드리면 이걸 친구들 걸 고쳐주거나 이래서 내 사진 프로필 사진 하나 보내고 이런 식으로 많이 쓰시긴 하시죠. 어플들 활용해서 서로 하고 서로 해주고 약간 품앗이 느낌으로 줌으로 뭐 할 수 있는 거 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거동이 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모임 나가는 게 좀 힘든데 뭐 예를 들어 종교 있으신 분들은 종교 모임을 줌으로 하시면 또 좋고 아니면 각자 집에서 할 수 있는 취미들 그냥 켜놓고 각자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헬리오님께서 라디오 코리아가 한인사회의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다들 소통해요 라고 하셨고 펠리아님도 라코 저의 친구요 라고 하셨는데 요런 어떤 플랫폼을 하나 알아뒀다가 이렇게 자주자주 방문하고 서로 아이디 익히고 가끔 보면은 서로 만나시기도 하고 여기서 약간 장이 돼서 이런 것도 참 중요한 것 같고요. 이게 또 시니어와 청년 각자가 세상과 연결하는 방법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세대 간의 연결도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네. 시니어와 청년들과 시니어 어떻게 좀 세대 갈등 말고 통합을 할 수 있게 디지털 활용으로 방법이 있을지. 요즘 이제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뭔가 컴퓨터를 배운 세대고 이제 요즘 애들은 아예 디지털과 함께 태어난 세대잖아요. 아날로그인 적이 없죠 요즘 그렇죠. 애들은. 근데 걔네들은 이제 걔네들이라고 표현하기 그 친구들은 네. 그 온라인이 익숙한데 저는 저희 외할머니가 한국에 간혹 이게 삶의 지혜를 되게 저한테 조언을 해주실 때가 많거든요. 현명하신 분이시구나. 맞아요. 근데 이게 친구한테 받을 수 없는 위로를 어른들한테 받을 때가 있어요. 되게 따뜻한 느낌을. 저는 이게 정확한 공감 위로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 디지털이 그런 쪽으로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예를 들면 네. 제가 뭐 연애에 실패를 했어요. 예시로 들면. 네. 예신 거 맞죠? 네, 그러면 친구들은 네. 욕을 하잖아요. 아, 걔가 나쁜 애다. 그렇죠, 같이 욕해주죠. 네. 근데 이제 어머님들은 삶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저희 외할아버지님이
그 돌아가셔가지고 할머니는 사별까지 다 경험을 하신 상황에서 이제 그 인생의 조언으로 딱 말씀을 해주시니까 되게 많이 위로를 받았었거든요. 그런 거를 온라인에서 조금 많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제 아이들도 어르신을 배제하는 이유가 저분들은 노땅이야, 꼰대야, 약간 이런 스테레오타입에 잡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GPT를 아세요? 하는 어르신들처럼. 그러니까 놀라면 사실 안 되는데 맞아요. 놀라운 건 편견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다 같이 쓰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알고 있는 걸 또 교류를 할 수 있잖아요. 서로 알고 있는 정보, 그리고 어머님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하는 핫스팟이나 이런 것도 공유를 해주실 수 있고. 삶의 지혜가 대단해요. 맞아요. 네. 그런 쪽으로 저는 해서 세대 통합이나 이런 쪽 연대에도 많이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툭 지나가는 말로 하시는 어른들의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조언해 줄게, 이렇게 각 잡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말로 가볍게 하신 말씀에 뭔가 딱 유레카인 적도 있고 굉장히 큰 위로를 받은 적도 있고, 그게 왜냐하면 그분들은 다 겪어보신 분들이 하신 그 한마디가 진짜 현명하신 때가 많고, 그리고 반대로 우리들도 더 젊은 친구, 심지어 뭐 초등학교 유치원 애들한테도 저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배울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하면서, 그러니까 서로 각자의 지혜를 나누는 어떤 플랫폼이 디지털 기기로 맞아요.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청취자분께서 오늘 인터뷰를 그대로 논문으로 쓰시면 될 것 같다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리들님이 와, 이렇게 좋은 방송 한 번으로 잊고 있던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결론은 네트워크, 소통이다 라고 하셨고, 또 정말 멋진 어른분들 참 많으시다고, 개인적이지만 요새 한국의 젊은이들의 유행도 이해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참, 어른들이 참 많아졌는데 한인 사회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좋은 말씀, 좋은 이야기거리를 던져주셔서 감사해요. 그 무엇보다도. 아닙니다. 그리고 논문 완벽하지 않아도 되니까 시작하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미국이 되게 따뜻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쵸. 저는 그래서 한국에서 되게 치열하게 살다가 네. 그 논문 써야지 이것보다는 뭐 네. 취업해야지 공부해야지 이렇게 달리다가 여기서는 되게 그 MBTI로 요즘 표현을 하면 F 감성, 이제 감성이 많이, 필링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의 소통 창이 더 좋다고, 이렇게 하면 또 비하가 되지만 한국 같은, 비교적으로 맞아요. 그렇게 되게 따뜻하다고 느낌이 들어요. 한인 사회를 넘어서서 그냥 다 같은 사람들끼리 사는 세상이니 다 같이 저는 모두가 슬프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즐겁고 행복하고 위로를 건넸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기회가 되면 한국 가기 전에 한 번 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안녕히 감사합니다. 가세요. 감사합니다.